예, 안녕하십니까. 더노피어 팀입니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이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요 책은 제가 그 집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근래에 벌어지는 일들이 좀 심상치는 않다. 그 뭐 턴오프율 TV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뭐 믿기지 않는 얘기들, 그리고 뭐 미리 예측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거 밤을 새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쭉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광우병에 대한 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문제 반응 해결이라는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뭐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 그래서 TV를 통해서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가짜의 거짓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또 기니피그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용 쥐 근데 참 다행이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국만 그렇게 기니피그가 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은 좀 이런 기니피그에서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왜 한국만 이런가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캠트레일은 한국에만 있어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인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나사에서 시카 2050이라는 그 주제로 타이틀로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인구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뭐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된다라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또 엘리트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진행돼서 이제 모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져갖고 사람이 이제 뭐 알게 됐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 우리의 만연할 수 있는데 요 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의미를 캐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GMO가 좋다, GMO를 많이 먹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GMO가 일으키는 각종 뭐 병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꽃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꽃가루 같은 게 날리는데 그걸 사람이 마셨을 때는 얘네들이 그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거를 거쳐서 결국엔 인간도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대형 재앙이 오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소설 속 얘기 같지만서도 벌어진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뭐 그 록펠러 재단에서 받는 그 기금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산까지 탄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만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밝혀져 갖고 죽은 후에 밝혀졌지만 어쨌든 인류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고 또한 신비한 이야기와인가 MBC 신비한 서프라이즈인가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사이코패스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려면은 상당히 아이고 1950년대 사빈 박사와 살크 박사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당시 스마델은 백신의 효과를 실험하고 판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대중에게 준비된 백신의 효과가 저온 살균을 한 제일 좋은 A급 우유만큼 안전하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두 개의 백신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무서운 결점은 1960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해 버니스 에디 박사는 소아마비 병원체인 플리오 바이러스를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원숭이 신장 추출물이 신생 햄스터에게는 악성 종양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에디 박사가 이 사실을 자신의 상사인 스마델에게 보고했을 때 스마델은 종양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혹이라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두 바이러스 학자들인 모리스 헬맨과 벤저민 스위트는 SV40 바이러스가 솔직히 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SV40 바이러스에 오염된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맞았고 소아마비를 타파하기 위한 의학계의 노력이 또 하나의 새로운 재앙을 유발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스마멜의 절친한 친구인 앤서니 모리스 박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스마델은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마델은 그 사실을 2년간이나 숨겨야 했는데 그는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마델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발열의 원인이 되는 폴라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제가 그 턴오프율 TV 그 컨퍼런스 세미나 5차 때 요거에 대해서 좀 그 공포를 이용하는 권력자들이라는 강의를 뭐 1시간 넘게 했죠. 2시간. 1시간이 뭐야? 한 3시간 가까이 했나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반응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형 퍼스트 플래그 위장 작전이 있기 위해서는 거대한 힘의 개입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연관이 되는 게 쭉쭉 보이실 거예요. 여기 턴오프율 TV를 지금 3년 동안 보신 분이라면 세계는 이 컨트롤링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딱 보여야 정상이고요. 얼마 전에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는 어떤 머저리가 무슨 제가 그 섹스노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무슨 모든 거를 다 인구 감축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젠다 21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나옵니다. 볼리비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무기들이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바이러스 종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출혈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그는 가이듀색 박사로 하여금 절지동물 매개성 바이러스의 견본을 수집하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도록 했다. 1999년부터 2004년 모기에 의한 전염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 퍼졌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이런 게 빌 게이츠가 잘하는 짓이잖아요. 어떤 뭐 GMO 모기를 풀겠다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그런 그 아젠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공표를 하는데 왜 아프리카의 그 바나나들이 지금 멸종을 위기에 와 있나? 어떤 게 지금 GMO라는 것이 상당히 단품목 그러니까 하나의 작물을 기르고 그런 여러 작물들을 이제 기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상실된 자연은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바나나 이런 것도 솔직히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있지만 하나의 단품종으로 이제 뭐 다른 그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다 없애버리면은 나중에는 이 바나나가 엄청난 그런 질병과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트들의 그 속임수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종자 사업도 보시면은 지금 몬산토가 왜 그렇게 종자에 혈안이 돼 있을까? 왜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 세계 기업들이 이런 그 1차 산업이라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할까라는 것을 보면 결국엔 먹거리고 인간이 이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뭐 IT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식량 주권 하니까 무슨 뭐 개발도상국에서나 뭐 통할 내용이다 이러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다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참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1957년까지 생물학적 무기 연구를 위해서든 소아마비를 타파하기 위해서든 트랄레미아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조직 또는 혈액 견본을 세계 각지에서 모으는데 스마들과 가이두색은 팀은 기름이 잘 쳐진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이거를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래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문 마지막에 그녀가 남긴 소름 끼치는 몇 마디의 예언은 수십 년 후 현실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뭔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되게 뭐 음모론이라 그러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참 많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만약 이런 동일한 유형의 질환을 일으키는 복제 가능한 전염인자들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표준 이온 살균이나 방사선과 자외선 살균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전염인자를 죽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 뭐 다큐멘터리 뭐 BBC라든가 어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 어떤 물을 하루 종일 펄펄 끓여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생명체가 살겠냐. 다 죽었을 거다. 물에 끓는 온도가 이제 100도가 넘어야지 끓으니까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살아갖고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제 이 프라이온이라 그러는데 뭐 프리온이라고도 그러고요. 요 단백질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이제 광우병, 그 뇌의 구멍을 숭숭 뚫게 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죽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고 지나가면 그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어떤 이런 질병에 걸렸다. 뭐 매드카우 디지즈라 그러죠. 광우병에 걸렸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뭐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동물이 와서 그 근처에서 풀을 먹다가 프레온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아주 그 치명적이면서도 위험한 그런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 내용이 그거죠. 찬바람이 도는 듯한 엘퍼의 말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정확한 예언적 결론이었다. 실제로 스크래피 전염병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스크래피는 스크래치라 그러죠. 긁다. 이제 양들이나 어떤 그 초식 동물들이 미친 듯이 이제 자기 살갗을 긁어서 결국에 털도 다 벗겨지고 그러다가 막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죽는 병을 이제 스크래퍼라고 하는 겁니다. 아, 임자는 포르말데이드에 의해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이제 포르말데이드라는 것은 이제 약간 뭐 제가 예전에는 이제 독극물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런 뭐 포르말데이드가 백신에 들어서도 좀 문제가 됐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포르말데이드에 담가놓으면 그 독성 때문에 이런 세균이나 이런 질병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목지에서도 수년간 생존할 수 있으며 치사량의 자외선 또는 감마선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금 엘퍼는 인간 두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불멸의 전염인자가 수천 명의 파푸아뉴기니 포레 부족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것은 그 힐러리 클린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루구루병에 걸린 것 같다 어떤 박사가 폭로하는 내용을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을 1시간 가까이 찍어갖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혀에 구멍이 숭숭 뚫렸던 거 이런 동공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구루구루병을 의심. 그러니까 제가 그 페돌 파일이라고 헐리우드에서 이제 벌어지는 인육 파티 이런 것들 여기에 노출된 사람들 그래서 MK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아주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참 이게 우리 제가 약간 좀비 바이러스가 이런 것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비 바이러스라는 이제 광우병은 좀비 바이러스의 일종은 아닌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에, 이 스크래퍼 전염 인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거하지 못하며 DNA 없이도 복제될 수 있다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의학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이러스냐, 무슨 세균이냐, 뭐야, 매드카우 디지즈,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이 뭐가 그 실체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단백질로 이제 의심이 좁혀졌고 또 그것이 맞다라는 연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또 언중유골이라고 제가 이렇게 스치듯 말하지만 좀 이렇게 새겨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톤오프열 TV의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제가 아까 전에 문제 발생 해결 우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DNA 없이도 복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 아래는 읽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요 아래 보면은 이 여성의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비웃었고 삿대질하고 했다는데 나중에는 크게 혼나죠.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쿠르병 또는 CJD는 유전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약 40%가 이런 동형 집합성 MET 129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고 약 13%가 동일한 집합성 VAL 129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림대 김용성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이 95%라고 합니다. 맞나요? 95% 이상이 동형 접합성 MET 12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여러분들 그 이 쇠고기 파동, 쇠고기 그 수입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촛불이 밝혀졌죠. 박근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이제 그 이런 광우병 문제 때문에 촛불이 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그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꽂아 넣어야 했었던 그런 이유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알츠하이머나 기타 등등 그 뇌질환성 그런 질병으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참 인간광우병으로 이제 사망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침투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질병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인자가. 그래서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이런 책을 지금 이 나온 지가 좀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이제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인간의 뇌를 그렇게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의 뇌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영혼을 더 그 위대하게 치고 값어치게 치지만 우리의 뇌가 망가지는 것도 상당히 왜냐면 우리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눈은 제3의 눈이라고 손과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뇌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데미지를 받았을 것이다. 뭐 캠트레일부터 해서 GMO부터 해서 기타 등등 와이파이 이런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쓰는 이런 제품들군에서도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저는 솔직히 불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로 상당히 이제 데미지를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공격을 어떤 그 false flag를 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책을 쭉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핸드폰을 녹음을 하면서 읽는다라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시도로 돼지와 소에서 정지한 성장 호르몬을 뇌하수체 이상으로 난쟁이가 된 아동들에게 투여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연구자들은 동물에서 추출한 성장 호르몬은 동물에서 추출한 인슐린과는 달리 사람과의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며 사람이나 원숭이 뇌하수체에서 수출된 성장 호르몬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종과 종이 이제 다른 종에는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알아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전달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이제 주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제 같은 사람으로 했다 이거죠. 1957년 모리스 레이븐 박사는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추출하는 정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레이븐 박사는 사람으로부터 추출한 성장 호르몬을 뇌하 수치 이상으로 인해 난쟁이증을 가진 7세 소녀에게 투여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맞은 후 그의 성장률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1959년 이 결과가 발표된 후 미국과 영국에선 이러한 치료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는 바로 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재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좀 섣불었던 것은 아닌가. 물론 이렇게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참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들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후 첫 1년 동안 치료 전의 성장률보다 두세 배 빨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빨라진 성장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했으나 많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키가 더 컸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효과를 본 건데,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외소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극적인 뉴스는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키 작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 놀라운 약의 아우성을 치며 달려들었다. 성장 호르몬제는 곧 바닥이 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추출하는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정제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 발생 해결이 바로 이거죠. 어떤 병을 일부러 창고를 시키고 그 병에 대한 공포를 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해결은 이거야 라고 내주는데, 결국은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 호르몬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해 1960년 초에는 약 1000명의 시체에서 도려낸 뇌하수체를 모아 미친 듯이 성장 호르몬 정제해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받았고 그 영향으로 기적처럼 나타났다. 1980년도 초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사람의 천재적인 독창력에 의해 의학적 기적의 표본으로 생각되었다. 처음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것은 1984년. 자, 여러분 1984라는 것은 조지 오웰이 이제 소설로도 썼는데 빅브라더 시스템을 많이 얘기했고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그 에이지가 나온 날도 1984년도죠. 이게 1984라는 게 특정한 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한 개인이 그 소설가가 이렇게 그 전체주의를 꼬집을 수 있는 책을 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9.12 테러를 사전에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뭐 밝혀졌고요. 9.12 뭐 인사이드 잡이라고 치면은 명백한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한번 더 자세히 보자.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84년 6월 폴 브라운의 보고에 비롯되었다. 신경병력과 질환의 대가인 그는 이 사실을 1988년 소아학회지에서 보고했다. 1983년 5월 한 모자는, 자, 여러분들은 요렇게 그 제가 말씀하는 동안 요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거나 뭐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러 그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엔 부작용으로 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겪게 되면서 세계가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더 문제는 커집니다. 아, 여기서도 이제 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질병이 더 커질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들 말고도 참 그 일본에서도 요 사진 아래 거 보면은 그 후쿠시마산 뭐 그 원전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라든가 뭐 야채가 아무 문제 없다 해갖고 먹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뭐 목숨을 잃고 뭐 피폭이 돼갖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요. 이것도 광우병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다 뭐 먹자 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육류의 소비를 줄여라 이런 것도 뭐
베지테리안이 되라 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면서도 한번 좀 우리가 너무나도 미국산 수입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뒤로 넘어가면 있을 겁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끝에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우병에 노출된 소가 아니면 동물이 야생 동물이든 뭐든 간에 그 애들이 이제 먹고 지나간 자리에 다른 동물이 와서 그 풀을 먹던가 아니면 그 땅 아래 스며든 그런 뭐 침이라든가 분비물 이런 게 뭐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과거에는 뭐 미국산 소를 팔았는데 이제 안 판다. 나 이제 한옷만 이용한다라고 해도 예전에 사용했던 칼, 도마, 뭐 기타 주방 기구 등등 이런데 얘네들이 갖고 있던 질병이 묻어 있다가 다시 이게 한우로 했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게 옮겨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어떤 불행의 싹은 잘라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거 제가 뭐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은 상당히 재미없겠다 이렇게 그냥 다 나가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참 뭐 좀비라 그러니까 사람 뜯어먹는 얘기하는 줄 근데 이게 참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못 올렸어요. 누가 또 신고할까 봐. 공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BSE의 전염성은 쿠르병, CJD, 스크래피, 핑크, TME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셈이다. 과학적으로는 흥미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병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뉴사이언티스트지는 쥐가 광우병에 걸리다라는 타이틀로 발표함으로써 자 쥐가 왜 광우병에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소들을 도축하고 나서 그 인간이 소비하지 않는 부분들 아까 전에 말한 뭐 뇌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버리죠. 그러면 쥐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또 이 광우병에 걸리고 그럼 이 광우병 걸린 쥐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양이가 잡아먹는다. 그럼 또 고양이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그 병의 전파가 피라미드 먹이사슬 형식으로 막 퍼지면서 결국에는 인간까지 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자연을 그렇게 해치면서 인간만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이제 또 많은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 또 1988년 가을 BS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스라엘은 영국 육류의 수입 금지를 조치해 내렸다. 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 과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토끼 무슨 발열성 증후군인가 제가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그런데 토끼 출혈열 증후군인가 뭔가를 일부러 토끼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런 백신 같은 거를 개발을 해 갖고 그것을 이용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토끼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 자연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개체 수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이 이제 코피를 흘리면서 죽는 이제 토끼를 또 아까 전에 먹이사슬 피라미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육식 동물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도 또 피해가 가고 이게 이제 점점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나고 가장 극적인 예는 이제 꿀을 더 많이 이제 생산하고자 인간이 말벌하고 일발벌하고 이제 뭐 GMO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교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살인벌이 돼갖고 인간을 공격해갖고 사람 상당히 죽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을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망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죄가 인간이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염병이 계속되면서 제약업계도 불안해했다. 소에서 만든 인슐린과 소의 피로 만든 혈청 알부민 등 여러 약품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 정부가 자신들의 제조 방법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현재 추출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제약업계에 이익에 타격이 온다는 것과
추출 방법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 역시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대중의 안전이 아니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를 제가 왜 다국적 기업, 왜 대기업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신의 이득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은 뒤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섞으면 인간이 조금 해롭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해갖고 만드는 물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뭐 살벌을 해서 읽기가 참 겁날 정도로 참 많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다 화학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데 그 최소한의 것은 있다. 그 뭐 일본 후쿠시마 해산물 중에 뭐 세 가지만 먹지 말라 해서 뭐 막 말하지 않습니까? 뭐 고등어, 명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빨리 아래 글을 읽어 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또 하나의 문제는 보상금이다. 낙농업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나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그 매드카우 디지즈, 광우병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어떤 협상에 들어갔죠. 근데 이런 뭐 낙농가에서 말도 안 되게 뭐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뭐 사료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은 손해를 안 봤을 텐데 50% 손해를 보고는 못 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도축에서 이렇게 아까 불태워 없애야 될 그런 광우병 소를 몰래 이게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꾸 병에 노출이 되겠죠. 이 진짜 악화일로를 걷는 거죠. 양적 대모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참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제 나중에는 정부에서 이제 100%를 손해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기니피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인간을 두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거를 다 차단해 버리고 딱딱 그 알아서 100% 보상해 줄 테니까 다 폐기 처분을 해라라고 해 버리면은 이 실험 대상군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엘리트들의 또 개입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서도 상당히 좀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쭉 읽으시면 뭐 타임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컨트롤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컨트롤 타워 얘기하면서 뭐 세월호 아이들 구하겠네 하지만 우왕좌왕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결국에는 나중에 뒤를 보니까 뭐 그 구출하지 말아라는 그런 정황들이 보여서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컨트롤하면 된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런 기관이 있다, 그런 엘리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기관들 뭐 이런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사법부에 뭐 검찰에 그 우리 인간들, 우리 시민들 어떤 사람이 민중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뜻이라 그러는데 민중이 맞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정보까지 다 캐내게 하면서 얘네들 컨트롤하는 애들은 결국적으로는 엘리트들이라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난로노바가 강한 압박을 해서 1990년 1월 농림부 국회 담당관인 데이비드 맥리는 보상금 50% 이상으로 징역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100% 지급에 된 것은 이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월 중순 이런 상황은 깨달은 농림부 장관 존 거머는 드디어 보상금 시장에서 100%로 결정했다라고 일단락이 됐는데 요 상당 기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 도축된 소들이 사람들이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디파퓰레이션이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한국은 제가 아까 전에 단일 민족 과거부터 이제 외세 다른 나라 이런 혼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발병률이 뭐 40% 미만이라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람은 95% 이상이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 같은 음식을 먹고도 더 발병이 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부터 이런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 노출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 이제 시한포탄처럼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발발이 안 되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 배출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하여튼 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요.
이게 보시면 1900년 3월 잉글랜드 남쪽에 위치한 새 동물원에 5마리 희귀동물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종과 종이 이제 계속 이 병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류독감이 왜 위험하냐? 이게 자 종과 종의 이런 뮤턴트 종에서 종으로 옮겨가면서 어떤 그 뮤턴트가 있었을 것이다. 그 변형이 있었을 것이다 해갖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아까 전에 뭐 쥐가 광우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쥐라는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좀 많은 부분이 흡사해갖고 뭐 DNA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쥐를 갖고 인간이라고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도 광우병에 걸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동물 여기저기 사방에 걸린다 그러면 소만 안 먹어서 안전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 5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제 뭐 가디언지에서 뭐 그동안 이제 이런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뭐 식당에 납품했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암수적으로 각자들의 충고를 들었다. 영국 쇠고기가 이제 엄청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신을 하고 이게 뭐냐면 교수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먹겠다라고 그 국민들이 이제 선언을 하고 하면은 또 정부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협상 카드를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자국민 보호가 제일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음, 광우병. 예, 이게 3년 전 땅속에 묻은 병 햄스터에서 전염병 인자 스크래피가 나왔다고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다고 보고했다라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어떤 밖에 일반 자연적인 현상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온도에도 지금 다 얘네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온도뿐만 아니라 뭐 비바람, 강우, 뭐 폭풍 이런 것들에도 뭐 눈바람에도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열로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 이 프리온, 프라이온이라고 여기서 말하지만 이런 단백질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 부족을 들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뇌를 망가뜨릴 공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 문제는 육가공업에 대한 질 낮은 안전 정책이었다. 1991년 말까지 영국 육류광업자들이 썼던 기구나 기술들은 유럽 연합의 법규에 대부분 못 미쳤고 영국의 저온 육류 공작물은 유럽 연합에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지정 온도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 이제 그 오염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은 어디서 수입하고 이런 유통 과정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이런 병의 전파 이런 것들도 또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상당히 좀 여기서 이제 보면 모든 상품을 수입 금지 조치했다. 국제적인 수입 금지 조치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결국에는 이게 서로 죽는 건데 그 축산업도 죽는 거고 우리 인간들도 죽는 건데 왜 이렇게 서로 양보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1992년 말 영국 정부는 어떤 위안거리도 없었다. 여태까지 BSE에 걸린 소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여 거의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었다. 전염병은 바다를 건너 처음에는 아일랜드, 유럽의 육지에서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에 퍼져 있었다. 몇 년 동안 정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바닥을 쳤고 국가와 국가로 전염되므로 영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쇠고기, 우유로 만든 제품과 사료는 거부당하게 되었다. 영국에 머물러 있었던 BSE 전염이라는 폭풍이 먹고는 이제 막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영국에도 좀 그런 엘리트 그룹이 많이 있죠. 참 이 영국에서 활동하는 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이 영국에 상당히 많이 그 주둔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낸 위장 작전, 퍼스트 플래그, 이런 우리가 꼭 접해야만 되는, 우리가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이놈들이 또 연구를 해낸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2010년 CJD 질병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부터 해서 얼마 살지를 못해요. 자꾸 뭐 기억을 잊어버리고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집이 어딘지도 잊어버려 갖고 막 길을 헤매고 이런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보면 좀비라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을 뜯어먹는 좀비는 아닐지 몰라지만서도 이렇게 뇌에 구멍이 생기면서 자신이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좀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치명적인 해명산 뇌증으로 진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먹은 음식이 있는데 이거 참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 나는 내 손녀가 햄버거 때문에 병이 전염됐다고 믿는다. 그 아이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 지상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언제나 육식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제 할머니는 이 그 햄버거를 상당히 의심을 한다라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프랜차이저, 어디 가든 간에 이게 참 그 많이 보이는 이런 데서 이제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지의 몸만 단순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패티에도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저기 뭡니까 그 킹스맨 2에서도 이제 뭐 인육버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킹스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 엘리트들의 그런 계획을 좀 많이 그려놓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의심해 보죠. 그것도 영국에서 찍은 영화인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이런 그 광우병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요놈들이 그 진행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요. 이 역사에서 좀 이거 뭐 망신당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영국 정부에서 참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1995년 7월 정부는 내에서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에 축적되고 있는 프라이온도 뇌의 프라이온과 같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하다가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피해가 너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임스는 고기 파이를 즐겨 만들던 여성들이 광우병 인간 간염 형태라고 할 수 있는 CJD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며칠 안에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월드 인 액션에서 CJD에 걸린 10대라는 다큐멘터리로 반영되었다. 인간광우병에 대한 신문과 텔레비전의 연합적인 보도는 대중의 경종을 울려 깨닫게 했다.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언론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뭐 이런 것들 침묵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제 폭로가 되고 하는 건데, 참 그 안에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공포를 조장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그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해줘야죠. 이런 책을 읽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또 기존에 제가 봤던 책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그 저 음모론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이것은 하나의 그냥 뭐랄까, 아니 뭐 캠트레일이나 뭐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거 캠트레일은 그 어떤 그 서류가 다 나왔어요, 자료가. 이것은 진짜 존재한다라는 게 자료가 나왔고, 그거 벌써 1900 뭐 40 몇 년도 그 전쟁 당시에 쓴 그런 것들을 민간인한테 쓰는 그런 자료가 다 나온 마당에 무슨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제가 그 이 빅이치라든가 드랍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존재하는
무기다. 그것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 이거 인간광우병 이것은 음모론으로도 아예 안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되게 취약하다. 이거 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인간감염병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나 그대로 어쨌든 루베르의 문건은 여태껏 정부 내에서 회람되던 여러 문건과는 달랐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캡처를 했고 보면 이제 영국 회의 앞에서 영국의 영문에서 여러 가지 내놓았다. 데일리 미러, 이거 영국에서 유명한 신문인 것 같아요. 신문은 우리는 이미 100만 마리의 광우를 먹어왔다라며 특정 특기사로 다루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노출돼 있다. 이 보도들은 영국 전역에 공포를 유발시켰고 쇠고기 시장은 바닥 밑으로 떨어졌다. 대중의 반응은 격렬했고 감정적이었다. VCJD로 죽은 앤 리처슨의 남편 로니는 왜 우리에게 BSE와 CJD의 연관성을 미리 발표하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만약 정부가 미리 알려줬다면 우리는 쇠고기를 먹는 것을 멈췄을 텐데 정부는 육류 산업을 보호하는 데만 치중했다. 화가 난다.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만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 결과 아내와 내가 모든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었다. 정부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치욕적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 쭉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섬에서 발병한 쿠르병은 평균 수십 년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쇠고기 수입을 한 기간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뇌질환성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또 영국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CJD 환자 수는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환자가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오인되고 있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우병 환자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 저 알츠하이머야, 치매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대중들이 엄청나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고발 기사가 나온 지 1년 후 또다시 이 문제는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로 보도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매년 수백에서 수천 마리 암소가 밤에는 잘 있다가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죽은 소들을 모아서 가른 다음 다른 소들에게 먹이로 줬지요. 그들 중 하나라도 광우병에 걸려 있다면 다른 수천 마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인간의 이게 만행이에요. 이게 그 초식 동물한테 그 육류 그것도 자기 그 동일 같은 종 갈아 갖고 이게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죠. 악마 같은 놈들인데 이런 놈들한테 많은 참 우리가 요 217페이지까지만 하고 이제 뒤에 쭉 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좀 새벽 뭐 6시 뭐 이러면은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단 10분이라도 눈을 붙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 TV였습니다.